꽃신을 불태우려는 제조상궁에게서 꽃신을 되찾다 다친 궁녀 이강은 차가운 온기만 남긴 채 혼절했다. 천한 등짐장수의 몸이 겪는 고통이었건만 지금은 그저 절박한 사내의 모습. 어떻게? 정신 좀 차려봐요. 차디찬 그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몸이 아픈 듯 간호했다. 왕세자의 권위도 궁녀의 겸손함도 없다. 오직 서로의 고통을 함께하는 두 영혼의 안타까움만이 숨쉬는 동궁전의 밤이었다. 궁녀 이강은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된 고난임을, 자신의 고난과 복수의 무게를 이 천한 몸이 대신 지고 있음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월화노인이 내린 운명적인 형벌이자 축복이었다. 강에 빠져 영혼이 바뀌던 날, 두 사람의 피가 섞여들면서 끊어졌던 홍연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운명의 실타래가 이어진 것을 넘어 고난의 무게까지 나누는 운명의 공동체 선언이었다. 궁녀 이강을 간호하며 저와 이강은 계속 중얼거렸다. 제가 구한 목숨이니 나리 목숨은 제 소관입니다. 이 말은 다친 궁녀 이강의 몸을 향한 저하 이강의 간절한 다짐이었다. 자신이 왕세자로서 짊어진 복수의 짐을 이 연약한 몸이 대신 지게 할 수 없다. 너 대신 내가 다치라고. 고통 앞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신분을 초월한 연민이었다. 다리의 몸으로 궁녀 이강이 겪는 궁궐에서의 매 순간은 천한 신분의 고통 그 자체였다. 노비로 도망다니던 서름, 누명을 쓰고 모욕당하던 아픔. 궁녀 이강은 처음으로 자신이 당연히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리에게는 목숨을 건 사치였음을 깨닫는다. 그가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은 왕세자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고 온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던 어리석은 사내의 눈물이었다. 이러고 몸이 바뀌었나 보다. 궁녀 이강의 독백에는 자신을 대신해 고난을 겪는 다리의 몸에 대한 죄책감과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된 고결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아래 쓰러진 궁녀 이강 곁을 지키는 저하. 이강의 모습은 마치 애처로운 연인의 그것이었다. 세자로서의 품위도 복수를 향한 냉철함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한 사람의 무탈만을 빈다. 다리의 몸을 일으키려 조심스레 끌어안는 손길에서 신분과 성별의 벽을 넘어선 순수한 헌신이 느껴졌다. 운명의 형평성, 베스레사의 신분의 불평등. 이 논쟁적인 가치의 충돌은 쓰러진 다리의 몸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렸다. 저와 이강에게 궁녀 이강의 몸은 더 이상 천한 등짐장수의 몸이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고결한 희생을 상징하는 몸이었다. 저와 이강은 궁녀 이강의 몸을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곧 자신의 복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복수라는 냉정한 이성과 궁녀 이강을 향한 따뜻한 책임감은 하나의 목표로 합쳐졌다. 지켜야 한다. 반드시. 궁녀 이강의 독백은 영혼 교환이 단순한 장르적 장치가 아닌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하는 운명적 전환점임을 명확히 했다. 서로의 삶을 깊숙이 체감하며 비로소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 것. 잠든 궁녀 이강을 내려다보는 저하 이강의 눈빛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반짝였다. 이제 저하 이강은 복수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보다 궁녀 이강의 몸을 보호하는 단단한 방패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패빈을 너무 닮은 그 얼굴 거슬리네. 없애게. 좌의정 김한철의 냉혹한 명령은 동궁전의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궁녀 이강의 얼굴은 김한철에게 있어 자신의 절대 권력에 희생된 과거의 망령이었다. 궁녀 이강이 궐에 머무는 한 저하 이강의 복수심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그를 끊임없이 위협할 터. 김한철은 욕망은 뜨겁지만 이성은 차가운 절대 권력자답게 위협의 싹을 잘라내기로 결정한다. 김한철의 명령을 받은 제조상궁은 밤 그림자처럼 궁녀 이강의 숙소로 향했다. 궁중 암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좌상의 비위에 맞춰야 하는 권력 추종자의 삶. 그녀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숙소에 몰래 숨긴다. 숨겨진 물건은 무엇일까? 독약일까? 아니면 역모와 관련된 문서일까? 무엇이든 궁녀 이강에게 죄를 씌워 합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좌상의 치밀한 계략임은 분명했다. 좌상은 이미 이강의 정혼자였던 세자빈 연월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지금 연월과 똑 닮은 얼굴의 궁녀 이강을 2번 죽이려 한다. 개인의 정체성과 얼굴이라는 상징성이 정치적 도구로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려 하고 있었다. 김한철에게 궁녀 이강의 몸은 사람이 아닌 도구에 불과했다.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불안정한 현재의 권력을 상징했다. 저하 이강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2번 잃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싸움이었다. 김한철의 명령은 저하 이강에게 복수보다 더 시급한 현실적인 위협을 던져주었다. 궁녀 이강을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감은 복수를 향한 동기보다 더 강한 힘이 되었다. 패빈을 닮은 그 얼굴, 그것은 저하 이강의 복수의 불씨이자 김한철에게는 불안정의 도화선이었다. 이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궁궐 전체가 불타오를 것을 두 사람은 직감했다. 좌상의 제거 명령을 전해 들은 저하 이강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말 못할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대신해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궁녀 이강의 상황. 저하를 궁에서 내보내야 하나. 잠시 흔들렸던 저하 이강의 마음은 곧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다. 내가 지킨다. 김한철의 계략이 치밀해질수록 두 사람의 공조는 더욱 견고해졌다. 운명의 끈은 이제 풀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실타래가 되어 두 사람을 엮어놓았다. 궁녀 이강이 좌상의 계략으로 다시 공용에 처했다. 그때 김우희가 저하 이강 앞에 나타나 비수를 꽂는 말을 던졌다. 저하께서는 다리를 지키지 못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연적을 향한 승리감과 압박을 넘어선 도발. 과거 빙웅 연월을 지키지 못했던 저하 이강의 무력함을 건드린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다. 저하 이강은 분노 대신 차디찬 침묵으로 답했다. 자신의 약점을 꿰뚫어 본 우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났기 때문.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자신의 무력함이 더 이상 다리를 희생시키게 두지 않으리. 과거의 아픔을 되새긴 저하 이강은 마침내 결단했다. 그는 궁녀 이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신분을 초월한 결정적인 선언을 했다. 이제부터 난 너의 방패고 넌 내 뒤에 숨어. 왕세자가 궁녀 몸의 이강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선언. 이는 왕실의 법도와 조선의 신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격이었다. 복수라는 거대한 명분은 다리를 지키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가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랑이 복수를 압도하기 시작한 순간 저하 이강은 세자의 자리에서 한 여인의 연인이 되기를 택했다. 궁녀 이강을 위해 저하 이강은 자신의 방패 선언에 걸맞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자가 궁녀의 허들에 실린 빨래 널기를 돕는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신분과 위계를 넘어선 헌신적인 사랑의 증명이었다. 세자로서의 책임이 아닌 한 남자의 사랑으로 지킨다. 이것이 이강이 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저하 이강의 방패 선언 덕분에 궁녀 이강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에 더욱 당당할 수 있었다. 저하 이강은 김한철과 대왕 대비를 응대하며 부보상 특유의 능글맞음과 생활력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왕세자의 의무 vs 개인의 감정. 저하 이강의 선언은 이 논쟁에 대한 완벽한 답을 제시했다. 개인의 감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곧 세자로서 백성을 지키는 의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궁녀 이강을 향한 저하 이강의 헌신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은혜 갚음이나 연민이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연인 관계로 깊어지게 만들었다. 다리에게도 큰 내적 갈등을 안겼다.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천한 자신의 존재가 이강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이강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은 다리는 더 이상 신분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제 두 사람은 복수 동맹이 아닌 운명적 연인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강의 헌신적인 행동은 다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왕세자가 궁녀이를 돕는다는 것은 조선의 법도에서 금기된 일. 하지만 그 금기된 행동이 다리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하가 자꾸만 그러니께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 독백에는 신분적 제약과 인간의 진솔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다리의 혼란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왕세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다리는 부보상 특유의 솔직함과 능글맞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복잡한 궁중의 언어가 아닌 직설적인 감정의 언어로 이강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다. 왕실의 법도, 메수스, 인간의 진솔한 감정. 이 충돌 속에서 궁녀 이강은 자신의 감정을 선택했다. 다리의 질문은 이강의 행동이 세자로서의 책임인지 아니면 한 남자의 사랑인지를 명확히 가르는 시험대였다. 이강은 복수로 가득했던 마음에 어느덧 다리가 자리 잡았음을 알았다. 자신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던 손길,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던 모습, 세자와 천민이라는 현실적인 벽, 그리고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의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다. 망설이는 이강의 눈빛에는 사랑과 현실적인 책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왕세자 이강에게 궁녀 다리가 좋아하느냐고 묻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금기된 고백이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애정 확인을 넘어 두 사람의 신분과 운명을 전부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 저하, 지 좋아해요? 다리의 직설적인 고백은 복수의 늪에 빠져있던 이강의 영혼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 파고들었다. 질문을 받은 이강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벽을 넘어설 용기를 모으는 긴 시간이었다. 궁녀의 몸으로 겪었던 고통, 자신이 방패가 되어 지켜주리라 결심했던 헌신. 이 모든 것이 사랑임을 이강은 깨달았다. 이강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널. 세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금지된 고백은 복수 동맹을 위험한 궁중 로맨스로 비약시키는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다음 회차, 이강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궁극의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